네, 미국 시장에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영업추진팀 김현수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 항상 부장님 모시고 이제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워낙 많이 빠져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사실은 느꼈던 그런 이제 느낌을 오랜만에 좀 느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물론 이제 전날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반응으로 움직였는데요. 당분간은 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국면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은 그만큼 또 강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반대로 또 그게 또 반대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장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조금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자체도 안 좋은 기업도 많지만 향후의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은 조금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를 일일이 대응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다가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긴 호흡으로 그냥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바로 그런 종목들을 저희 신아메리칸 드림 시간을 통해서 부장님께서 매주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한 가지의 종목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우주항공 산업 성장의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주항공이라든지 물 관련 사업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조금 뜬금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향후에 조금 매출도 많이 나오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 시점에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눌려 있거나 좀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이런 기업들을 접근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의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굉장히 발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관련 ETF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따져봤을 때는 마땅히 조금 투자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에서도 조금 이상한 기업들도 많이 좀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컨셉에 맞지 않는 종목도 추가되어 있기도 해서 오늘은 정말 이제 우주 산업 관련해서 정말 이 우주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조금 성장성이 높은 이제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긴 한데 스페이스X처럼 탐사체나 우주선을 만드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이름에 커뮤니케이션스가 들어가는 거 보면 통신 관련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리디움은 이제 세계 유일한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한 이제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제공 업체입니다. 이게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지구 저궤도에 총 66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이제 고르게 이제 위치한 위성을 이제 같은 궤도면으로 2개, 그리고 이제 양옆 궤도면에 2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위성을 상호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송신 경로와 강한 신호로 지구 어디에서나 좀 강한 신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에 모토로라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리디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리디움이라는 원자 번호와 같은 77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삼아서 이제 지구 전역을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통신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도시에서는 이제 쉽게 느낄 수가 없지만 조금만 이제 벗어나 보면은 통신이 잘
잘 통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평양 한 가운데라든지 뭐 상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통신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위성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리디움이 그런 곳에서도 이제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제 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궤도를 구분해서 이 정확한 특정한 위치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지구에 상당히 근접해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쏘아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은 이제 최근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저궤도, 중고도 그리고 정지 궤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뭐 위성 방송이다라고 하면서 이용했던 위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00km 상공 위성인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제 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궤도 위성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는 이제 300km에서 1,500km, 그러니까 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고도로 이제 쏘아 올리는 위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고도이기 때문에 이제 전파 왕복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지상 기지국에 비해서 월등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저궤도 위성들을 많이 이제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IoT라든지 자율주행 등 이제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더 빠른 통신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6G라는 거에 이제 핵심 기술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제가 됐던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링크라는 이제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대역폭 확보를 굉장히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K밴드라는 이제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뭐 큰 수신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이 이리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소형화하고 회절성이 좋은 이제 L밴드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서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뭐 남극이나 북극까지도 뭐 이런 이제 크게 통신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 이런 것에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전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조금 뭐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리디움 저궤도 위성만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명의 투자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소비자로서 이 저궤도 위성이 나한테 가는 의미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리디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탐사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통신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뭐 새로운 뭐 원유를 뭐 채굴한다든지 아니면 광산 안에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로 많이 쓰고요. 뭐 주요 이제 지금까지의 사업자들 그 이용하는 이제 고객사들을 보면은 이제 항공하고 선박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항공기를 타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졌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이리디움과 같은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선박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제 그 링크들을 이제 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리디움의 가장 큰 고객사는 이제 주 정부고요. 정부가 이제 다양한 이제 뭐 군사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보들, 그러니까 쉽게 이제 통신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이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부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이 매출 걱정은 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양한 민간 고객사들도 두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공이랑 해상 부문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 관제라든지 운영 통신 그리고 뭐 승객 통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와이파이 서비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박에서는 뭐 기상을 확인한다든지 비상 알림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그리고 뭐 전자 해도 업데이트라든지 선박 관리, 자산 추적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IoT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사용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이제 IT 기술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발전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리디움이 이제 현재는 시가총액이 한 46억 달러, 5조 8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새로운 이제 2기 위성들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 위성들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순이익 자체는 뭐 적자로 나오고는 있지만 매출 자체는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7년만 해도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면 2020년에는 143만 명, 2021년에는 172만 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용량은 점점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커져가고 있는 IoT 시장 속에서 쉽게 말해서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이고요. 주가는 최근 1년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흑자 전환과 동시에 상승이 또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해외영업추진팀 김현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